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2단계까지 왔을 때, 속도를 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달려가면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고객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고객을 믿으시나요? 나의 고객이 나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나에게 머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시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동행자들이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믿으시나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포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내 옆에 있을 거라고 믿으시면 안 돼요. 믿는 순간 내가 잘못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끼지 않고 사랑해줘야 돼요. 왜일까요? 왜 사랑해줘야 될까요? 믿는다는 건 결국에 그런 거 아닐까요? 나는 너를 믿어. 사랑한다는 건 어떤 걸까요? 나는 너를 사랑해. 두 가지 말의 의미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으셔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믿는다는 건 그냥 우리의 관계의 경험이, 좋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도 사랑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믿는 게 먼저일까요? 사랑하는 게 먼저일까요? 사랑이 먼저예요. 사랑하는 사람만이 믿음을 얻을 수 있거든. 근데 먼저 믿어요. 잘할 거라고 믿어요. 크루가 들어왔는데 나한테 이번에 온 이 크루 일 잘할 거라고 믿어요. 그럼 일 잘할까요? 아니죠. 원장님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사랑해 주세요. 그럼 6개월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너무 잘해요. 믿어요. 이렇게 되겠죠. 디자이너 선생님이 우리 브랜드에 처음 온 디자이너 선생님이 잘해낼 수 있을까요? 부족한 게 많겠죠. 문화를 배우고 성장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럼 문화를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을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해줘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출근을 했을 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직원들을 많이 안아줘요. 네. 남자애들은 안 안아줘요. 참고로. 남자애들은 좀 그래서 여자애들 이렇게 많이 안아주거든요. 근데 저는 지난 23년간 미용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미투에 걸린 적이 없어요. 왜일까요? 잘생겨서. 맞아요. 잘생기면 무죄예요. 네. 이렇게 정말 꼭 안아줘. 오늘 오신 분들도 고맙다고 다 사진 찍을 때 다 안아드렸어요. 이렇게 너의 체온과 나의 체온이 느껴질 수 있도록 안아줬어요. 너무 고마워서. 그 고마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안아주거든요. 그리고 표현하거든요. 너무 만나서 반갑다고, 보고 싶었다고 매장에서 얘기들을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할까요? 저도 보고 싶었어요 라고 얘기해주면 고마울 것 같아요. 많이 얘기해줘요. 저도 보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해줘요. 근데 만약 원장님들이 딱 들어가서 야 이거 바닥에 머리카락 이게 뭐야? 염색약 누가 남겼어? 경대 왜 이렇게 지저분해? 예약을 왜 이렇게 받았어? 이렇게 얘기해봐요. 그럼 두 번째 방문 때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아시죠? 원장님 딱 들어오는 거 귀신같이 알아요. 차 소리도 외우고 있어. 룽 하면 이제 바로 저 밥 먹고 오겠습니다 한단 말이에요. 원장님 딱 들어오는 거 보면 뒷문을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직원실에 들어가서 얼굴 딱 묶고 밥 먹고 있어요. 그럼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건들죠 그래도. 네, 어떻게 참아. 이거 염색약 이거 누가 남겼어요? 밥 먹는 애 옆에 갖고 가고 이거 염색약 이거 누가 이렇게 염색 많이 타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껴줄까요? 헤프게 쓸까요? 아껴 쓰죠. 아껴 쓰죠. 여러분들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 함부로 쓰세요? 아니단 말이에요. 아껴 써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너무 소중하니까. 마찬가지로 내 매장을 사랑하면 아껴 써줘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 공간이 우리한테 얼만큼 사랑하고 행복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럼 그런 공간에서는요, 연습을 하고 노력을 하고 힘들어도 버티고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대단한 브랜드 아니에요. 저희도 더 많이 성장해야 되고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 더 많이 커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사람들이 저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꿈이 없어요. 꿈이 없이 그냥 행복하게 계속 더 행복해지고 싶다. 이것만 놓고 보거든요. 근데 그 더 행복해지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더 커져야 되니까 더 큰 브랜드를 만들고 더 좋은 브랜드를 만들고 저 많은 인재들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커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저는 크루들한테 얘기할게요. 여기 이 자리에 계시는 신입 디자이너 선생님들 그리고 크루분들.
제가 이 얘기만 딱 한마디 할게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성장을 누군가가 시켜주고 행복을 누군가가 만들어준다면 그거는 나보다 여러분들보다 먼저 노력한 사람들이 그걸 만들어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힘이 있고 그들은 능력이 있고 그들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지 않으면 그걸 물려받을 수 없어요. 존경하고 아끼는 사람만이 물려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살롱의 성장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른들도 분명히 굉장히 잘해야 되지만 내가 이 살롱에 왜 들어왔는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일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아카데미 교육 환경이 별로다, 매장에 시스템이 없다, 선생님들은 일을 못한다, 원장님은 체계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들은요 변명이에요. 모든 살롱들은 다 그래요. 다만 그들도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내가 완벽해진 공간 안에 들어가서 배우는 것보다는 같이 읽어나가는 게 분명히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일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정민정 팀장님 계시지만 제가 들어봤을 때 양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아모스에서. 이분이 이 회사를 여기까지 올렸을 때 이 공간 안에 머무른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이 기업의 성장과 브랜드의 성장에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보다도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할 때 남들보다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 성장해 있는 살롱, 다 성장해 있는 브랜드에 들어가면 이런 가치 안 생겨요. 그래서 구글에서는 그렇게 한대요. 새로운 팀장이 구글에 발령을 받아서 팀원을 배치할 때 잘하는 팀원을 배치할까요? 못하는 팀원을 배치할까요? 생초보 팀장이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팀원을 줄 거예요. 그러면 잘하는 사람들을 줄까요? 못하는 사람들을 줄까요?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죠. 가장 잘하는 팀을 붙여줘요. 생초보 팀장한테. 왠지 아세요? 성공과 성장의 경험을 맛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서. 생각해 보세요. 안 되는 크루가 있는데 잘 모르고 성장이 굉장히 더딘 친구가 있어. 그럼 이 친구한테 신입 디자이너 붙으면 성장해요? 아니에요. 어려울수록 굉장히 고도의 경험을 갖고 있는 경험자들이 붙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디자이너를 성장시키는 건 생각보다 쉬워요. 왜냐하면 열정이 있고 능력이 있는 친구들은 그냥 알아서 열심히 하니까 그 경험을 같이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근데 안 하는 친구들, 노력 안 하는 친구들, 성장 못하는 사람들 키우기에는 정말 리더십이 강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노력해줘야 키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제가 카이정 헤어를 성장시킬 때 제가 부족하잖아요, 많이. 그럼 저는 어떤 팀원들과 함께 하길 바랬을까요? 대단하지 않아도 열정이 있는 친구들, 열심히 하는 친구들. 그래서 우리는 큰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오픈했을 때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거는 그 작은 살롱에서 디자이너 선생님이 한 달에 블로그를 300개, 400개를 썼어요. 한 명당. 그냥 블로그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400개 쓴 선생님도 있어요, 한 달에.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걸 아직까지도 해요, 3년인데. 그럼 제가 이런 친구들 데리고서 성장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그러니까 제가 앞서 얘기했던 행복함이 무엇인지 공유한 이유는 뭐냐면 이런 친구들 만나려면 나부터 행복해야 돼. 이런 친구들이 뭐 아무나 이래요? 똑똑한데? 행복한 사람이랑 일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글에서도 그걸 아는 거예요. 세계적인 기업에서도 잘 안 되는 성과가 안 나오는 팀원들을 성장시키는 건 굉장히 어렵다. 그럼 결국엔 뭐예요?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고객들을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 고객은 저는 단순히 우리가 받는 손님을 의미하지 않고 크루들, 디자이너 선생님들, 오너들, 미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고객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미용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요. 브랜드 따지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지금 이 자리에도 저랑 같은 상권에서 일하시는 원장님들 굉장히 많이 오고 제가 경영교육이나 컨설팅을 하게 되면 같은 지역에서 신청을 많이 하거든요. 심지어 최근에 이제 강의하고 있는 컨설팅하고 있는 브랜드 원장님은 저희 매장에서 바로 100m 옆이에요. 네, 바로 옆이에요. 근데 우리 애들 이거 몰라요. 미안해요. 네, 이제 알았으니까 고백할게요. 근데 그 브랜드가 우리 상권에 살롱을 3개나 한단 말이에요. 저랑 똑같이 홍대 상권에서. 근데 도와달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난 무조건 할 수 있다. 도와드리겠다라고 했어요. 왜일까요? 그들 도우면서 나도 분명히 성장할 테니까.
그래서 그들을 돕는 건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진 나의 성장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돕고 많이 성장해서 믿음과 신념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한 번 이 단계에 가면 이게 나와요. 본질 창조. 자, 이 본질은 무엇이냐면 미용 경영에 있어서 본질이라는 걸 얘기할게요. 사실 지금 이 파트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카이정이어가 어떻게 성장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본질 경영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본질은 무엇이냐면 그런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생각해낸 답.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벤치마킹 하지 않고 카피하지 않는 거죠. 자, 우리 살롱이 오픈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벤치마킹 할까요? 주변의 가격, 주변의 메뉴, 주변의 헤어스타일, 주변의 상권을 분석하고 파악하겠죠. 저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본질이 아니거든요. 고객들이 가고 싶은 건 여러분들의 살롱일까요? 그 살롱일까요? 우리의 살롱이거나 그들의 살롱이에요. 그러면 같은 컨셉이면 누가 갈까요?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첫 방문 할인을 똑같이 해요. 그럼 누가 가요? 우리 상권에 10개의 미용실이 다 첫 방문 할인을 해요. 우리 살롱에 10개의 살롱이 메뉴가 다 똑같아요. 우리의 살롱 10가지가 다 서비스가 똑같아요. 우리의 살롱 10군데가 SNS를 똑같이 해요. 그럼 어디에 가요? 어딜 가요? 우리한테 꼭 올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살롱들 중에서 단 우리 살롱만 우리가 하는 것들을 해요. 우리가 쓰는 메뉴가 따로 있고 우리가 하는 서비스가 따로 있고 우리가 주는 티가 따로 있고 우리가 고객을 받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그럼 고객은 어딜 갈까요? 우리한테 오거나 다른 살롱한테 가겠지만 우리 살롱을 다른 살롱들과 비교하진 않겠죠. 그래서 독보적인 브랜드가 되려면 본질을 창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돼요. 이건 디자이너 선생님들도 크루들도 원장님들도 마찬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벤치마킹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이 시즌에 유행하는 게 뭘까라고 고민을 해봐요. 그러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먼저 해요? 유명하다고 얘기하는 원장님들의 인스타를 들어가서 이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보죠. 그래서 얻은 결과가 과연 나한테 최고의 답이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나를 선택할 이유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살롱을 만들고 브랜드를 성장시키고 지금까지 오는 데 있어서 단 한 개의 카피도 없었어요. 따라한 적이 없었어요. 대표적으로 얘기 드리는 게 그거예요. 가격부터 얘기를 드릴게요. 자, 미용업계는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가격표가 잘못됐어요. 가격표가. 지금 현재 미용업계 가격표가 잘못됐고, 제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모을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냐면, 가격표를 재창조했기 때문이에요. 살롱업계 최초로 선불권을 없앤 사람, 선불권을 없애야 된다는 사람, 선불권이 좋지 않다는 걸 스스로 내비친 브랜드가 제가 알기로는 카이정이어가 유일해요. 그래서 그 가치가 계속해서 전달이 돼서 지금 실제로 대한민국에 선불권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살롱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말 그대로 첫 방문 할인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저는. 그리고 메뉴판의 가격표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왜? 결국에 고객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이게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는 시그니처 전략을 사용했어요. 어떻게 썼을까요? 먼저 이 매장, 카이정웨어의 예를 들어 석유점이면 석유점 안에서 이 디자이너 아니면 못 받는 스타일, 못 받는 메뉴, 못 받는 서비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디자이너 한 분 한 분을 본질 창조를 했어요. 그래서 넌 뭐를 잘하니? 넌 뭐가 자신 있니? 넌 어떻게 고객을 모을 수 있니? 이 문제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디자이너의 시그니처는 어떻게 될까요? 창조돼요. 잘하는 게 없으시면 팔리지도 않아요. 그건 맞아요. 잘하는 게 있어야 팔려요. 제가 강의를 굉장히 잘할 수 있고 강의를 굉장히 능숙하게 잘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타고난 재능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렇게 사람 많은 거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정말. 한 2,000명 정도 되면 좀 더 약간 취할 것 같아요. 더 좋을 것 같아요. 한 10,000명 정도 되면은 약간 행복해서 미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꿈을 이룰 것 같거든요. 그냥 사람들 있는 거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랑 24시간 얘기하는 거 지치지 않아요. 그럼 저는 경영이 맞는 거예요. 디자이너보다. 그런 타고난 여러분들의 자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자질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그걸 아는 게 여러분들한테 시그니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머리만 해, 여자 머리만 해, 단발만 해, 레이어드만 해, 숏컷만 해, 이 스타일만 해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존의 3세대까지 거쳐온 미용의 업틀 안에서 변화를 주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기존에 했던 똑같은 것들을 따라 하는 거고, 이런 시도를 하는 살롱들은 이제는 잘하는 게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미용은 잘하는 걸 선명하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잘하는 걸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미 세상이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잘한다면 세상은 찾을 수 있어요. 그럼 그걸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만드는 게. 그래서 다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을까요? 기존에 하던 형태, 모든 형태를 다 바꿨어요. 메뉴판, 이거 필요 없어, 우리들한테. 기존에 했던 볼륨 매직, 매직 세팅, 디지털 이런 메뉴 필요 없고 잘하는 것만 메인으로 팔았으면 좋겠다. 잘하는 것만 만들었으면 좋겠다. 잘하는 것만 성장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얻은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그러면 이거를 이들이 좋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죠. 자, 잘하는 걸 내가 집중해서 판매한다고 했을 때 디자이너가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노력하기 위해서는 내가 리더로서 어떤 걸 만들어줘야 될까요? 그걸 저는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잘하는 거 알겠어. 단발 잘해서 단발만 했으면 좋겠어. 근데 이 디자이너가 단발에 집중해서 단발을 하려면 디자이너도 이걸 집중해야 된다는 근거가 있잖아요. 그럼 그 근거를 만들어주는 오너와 만들어주지 못하는 오너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저는 매출로 만들어줬을 뿐이에요. 매출로. 어떻게? 똑똑하게 만들어줬죠. 기존에 있던 걸 없애고 새롭게. 지금 매출의 공식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세미나에서 여러분들이 경영에 대해 새롭게 배웠다면 저는 이걸 얘기해 드리는 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됐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미용하는 세대들은요, 내가 많이 일하고 많이 벌고 싶을까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싶을까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싶죠. 자,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이 일하고 많이 벌고 싶다라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싶다. 이게 모든 사람들의 꿈이잖아요. 왜?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그럼 적게 일하고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뭔데요? 다들 원하시잖아요. 그쵸? 다들 원하시잖아요. 그럼 이걸 만들어주면 이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 근데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방법 아시는 분 있으세요? 이 자리에? 예를 들어 미용에서 내가 고객을 적게 받아도 금액을 적게 받아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알고 계신 분 있으실까요? 없어요. 저는 그걸 생각하고 만들어냈을 뿐이에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냈냐? 이렇게 만들어낸 거죠. 자, 기존의 고객 수는 우리가 늘 300명의 고객을 목표로 하이퍼폼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월 300명 해야 매출할 수 있다. 그럼 월 300명 하는 거는 디자이너들한테 곤욕일까요? 곤욕이 아닐까요? 곤욕이에요. 이거 월 300명 하라는 거 솔직히 얘기하면 그냥 골병 들어 죽으라는 거예요. 1년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1년 못 가요. 저희 이미 손가락 마디마다 다 통풍이 걸려갖고 네, 지금 키보드 칠 때 엄지손가락이 얼마나 아픈데요. 하도 가위질을 많이 해서. 그놈의 클리퍼 쓰는 거 싫어하는 고객님 세대의 남자 커트 잘라갖고 가위 커트로 허구한 날 해갖고 하루에 15명씩 시저보콤을 했는데 손가락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제가. 마디가 변형이 다 올 정도로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마디가 굉장히 이게 손바닥에 원래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부은 거예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네. 네,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300명의 고객수 납득되세요? 납득 못하세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줄여야죠. 그럼 고객수 줄이면 매출 많이 할 수 있어요? 있어요. 고객수 줄여도 매출 많이 할 수 있어요. 그거 만들어주면 된다고요.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그래서 150명, 200명 미만으로 하더라도 2천, 3천만 원의 실매출자를 만들 수 있는 경영. 그게 저희한테 본질 경영이거든요. 왜? 직원들이 만족하고 좋아하는 걸 만들어줘야 본질적으로 만족이 될 거 아니에요.
많이 일하고 많이 버는 거는 원장님들 욕심, 디자이너 욕심, 오래 못 가는 거. 근데 적게 일하고 행복하게 많이 버는 건 행복한 욕심. 그래서 이거는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방법은 뭐냐? 고객수의 세팅부터 다르게 바꾸는 거죠. 고객수를 저는 절대로 많이 보지 않아요. 150명. 디자이너 선생님들 고객수 150명만 있으면 된다. 자, 그러면 150명 있을 때 우리가 매출 많이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객단가만 높아지면 되죠. 그럼 객단가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시술을 비싸게 받나요? 아니요. 그러면 잘 모르는 거예요. 시술을 싸게 받으면 돼요. 그러면 더 적게 일하고 많이 벌 수 있어요. 어떻게? 방법이 있거든요. 핵심은 뭐냐면 시술 비중이에요. 시술 비중. 자,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제가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니까 시간 할애를 좀 해볼게요. 자, 만일 예를 들어서 내가 100명의 고객으로 1000만 원의 실매출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객단가는 얼마가 나와야 되죠? 10만 원이 나와야 돼요. 그럼 10만 원의 객단가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예요? 시술 플러스 커트죠. 시술 플러스 커트. 그러면 시술이 얼마여야 되고 커트가 얼마여야 객단가 10만 원이 나와요? 시술을 얼마 받고 커트를 얼마 받아야 객단가 10만 원이 나와요? 이걸 정확하게 알면 이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미용하면서 이거를 질문했을 때 답해준 사람을 한 명도 못 만나서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면 중요한 건 시술 비중이에요. 객단가에서. 자, 저희 계산기 한 번만 꺼내볼까요? 자, 계산기로 돌려보세요. 이거 계산기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계산기로 같이 계산해보시면 미용이 정말 무섭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실 거예요. 자, 계산기 꺼내보시고요. 자, 제가 여기서 패러다임을 부숴볼게요. 자, 여러분들 커트비가 비싸면 매출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싸면 매출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비싸면 매출을 많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죠? 커트비는 중요하지 않아요. 커트비는 중요하지 않아요. 커트가 내가 10,000원이라서 매출 1,000만 원 못한다, 이건 변명이에요. 왜냐하면 커트는 실제로 매출에 그렇게 중요한 포지션을 가지지 않거든요. 답은 이거예요. 자, 생각해 볼게요. 자, 1000명의 고객을 받을 수 없어요. 100명만 받아야 돼요. 그럼 100명의 고객을 받았을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내가 파마를 몇 명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파마를 20명 한다. 100명 중에. 파마를 50명 한다. 파마를 80명 한다. 100명 중에. 그럼 시술 비중 20%, 50%, 80%잖아요. 그럼 이거의 변화에 따라 객단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면 카이정 헤어가 왜 그런 가격 정책을 쓰는지 이해하고 왜 우리는 1,500 이상의 매출자들이 쉽게 나오는지 이해를 하는 거죠.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노하우가 여기 담겨져 있으니까. 자, 그럼 계산 한번 해볼게요. 커트비 10,000원으로. 자, 커트비 10,000원일 때 80명의 고객이 커트를 했어요. 그럼 매출 얼마예요? 80만 원. 그럼 우리가 1,000만 원 매출을 80으로 빼면 얼마를 남길 수 있나요? 920만 원. 그럼 920만 원을 20명의 고객으로 시술을 하려면 객단가 얼마 나와야 돼요? 그럼 920 나누기 20 하시면 돼요. 얼마라고요? 46만 원. 그럼 한 명당 20명의 모든 고객 46만 원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고민은 안 하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생각해 보세요. 1,000만 원 매출하는데 100명이 필요하고 80명이 커트를 하고 20명이 펌을 하면 객단가 46만 원 돼야 돼요. 그럼 이번에 50명으로 해볼게요. 자, 커트 50명 하면 매출 얼마예요? 50만 원. 그럼 950만 원의 매출을 50명으로 하면 되겠죠. 그럼 950 나누기 50 하시면 돼요. 그럼 얼마 나와요? 얼마라고요? 19만 원 나오죠. 50명만 하더라도 19만 원만 받으면 돼요. 50명의 고객을 펌했을 때 19만 원만 받으면 1,000만 원 매출할 수 있어요. 그럼 19만 원 받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저는 어렵다고 봐요, 이 가격도. 19만 원? 특히 신입 디자이너들한테는 정말 어려운 가격이에요. 왜냐면 그 돈이면 누구한테는 할 수 있거든. 그럼 이번에 다시 계산해 볼게요. 자, 이번에 10,000원짜리 커트 고객이 20명이고 100명 중에 시술 고객이 80명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 빼기 20 하면 980이잖아요. 그럼 980 나누기 80 해보세요. 12만 2,500원. 그럼 12만 2,500원을 받는 건 디자이너한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그래서 얘들아, 우리 아무것도 옵션 넣지 말고
13만 원대에 펌 팔자. 그냥 스타일로 팔자.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제가 목표로 했던 건 무엇이냐? 80% 시술 비중. 100명의 고객을 했을 때 80명 펌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하루에 3.4명만 펌하면 돼요. 13만 원짜리. 그러면 100명으로 1000만 원 할 수 있어요. 그러면 200명 되면 매출 얼마 돼요? 2천. 300명 되면 어떻게 돼요? 3천. 그럼 만약 시술 비중이 80%였을 때 객단가 10,000원 올라가면 매출은 어느 정도나 점핑할까요? 계속 올라가겠죠, 무한으로. 그래서 고객 수 150명이 되면 펌 가격 올리자. 그렇게 접근하면 돼요. 그러면 너무나도 쉽게 고객 수 100명, 150명으로 매출 1,500만 원, 2천만 원, 심지어 저희 석유점의 조어라 원장님은 고객 수 200명으로 월 실매출 3천만 원 했어요. 네, 객단가 15만 원으로. 그때 조아라 원장님이 팔던 테슬컷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15만 4천 원. 시술 비중이 80%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노력하지 않아요. 그래서 브랜드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 따라만 하니까. K-팝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아세요? 미친 노력을 했거든. 무슨 미친 노력을 했어요? 독보적인 노력들. 그 독보적인 노력은 무엇이냐? 본질적으로 리더가 우리 살롱들만이 할 수 있는 본질적 가치에 집중하는 것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러거든요. 처음에 저희 브랜드 왔던 그런 대기업 브랜드에서 일하다가 카이정 온 친구가 제가 펌 가격을 12만 원대로 받자 이렇게 얘기하면 기겁을 해요. 나 원래 25만 원 있던 받던 디자이너인데 이 가격을 어떻게 받느냐. 고객들 다 싫어한다고.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해봤어? 해보고 나서 얘기하자. 설명할 수 있어? 왜 커트 가격이 높아야지 매출을 많이 할 수 있는지, 왜 펌 가격이 높아야지 매출을 많이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 설명할 수 없다면 경험해보자. 이게 본질을 깨닫는 사람들의 힘이거든요. 믿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늘 너무 명확해요. 그래서 협의를 안 하죠. 왜? 협의를 하는 건 내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길이 선명하면 이 길로 가야지 저 길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샴푸에 미친 듯이 집중하는 이유, 그리고 저희가 가격을 올리는 게 중요하지 않고 100명의 고객으로 80명 팜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현실적으로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환경 만들어 주려고 제가 엄청나게 오래 고민했거든요. 근데 이거 생각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만 할 줄 알면 돼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계산기만 있으면 돼요. 생각만 하면 돼요. 근데 생각을 정말 집요하게 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러니까 계속해서 따라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한테는 뭔가 있는 것 같거든. 고객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남이 하는 커트 스타일 똑같이 따라 하시면은요, 그 디자이너한테 오래 있을 이유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본질적인 디자인을 만드는 디자이너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 사람의 힘이니까. 그래서 본질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생각들을 시대 변화에 맞춰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건 이미 카이정에서도 올드예요. 이미 3년 넘었어요. 우리 이렇게 한 지. 우리는 새로운 또 아이디어를 만들고 있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샴푸 시스템을 다 번역해서 지금 그 대구의 아우라드의 설혜 원장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휴게스파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샴푸를 저희가 배워서 저희만의 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하고요. 그리고 가격, 그리고 서비스, 품질, 살롱의 브랜딩 이런 것들을 다시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왜? 변해야 되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는 매장이 3개 있던 카이정, 직원이 25명 있던 카이정이었고 지금의 카이정은 더 커져야 되거든요. 저희는 호언장담하기는 좀 그렇고 제 꿈이 있다면 아모레 퍼시픽보다 더 큰 미용 그룹을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근데 이 꿈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만 있으면 돼요. 돈은 저희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만 있으면 충분히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의 살롱이 5년 전에 오픈했었을 때 했던 것들, 3년 전에 오픈했을 때 했던 것들, 2년 전에 했던 거, 1년 전에 했던 거 아직까지 계속 유지되고 심지어 내가 새로운 살롱을 오픈했고 새로운 브랜드를 하고 있고 기존의 살롱들을 하고 있는데 신선함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올드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새로운 파넬 시장의 미용에서는
예전의 가치들을 따라가는 것들이 의미가 별로 없어요. 내가 잘했던 건 역사에 흘러가서 잊혀지고 신선도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계속해서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면 뾰족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마케팅 교육을 들었더니 이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확신을 얻었어요. 아, 이게 맞구나. 여러분들이 고객의 마음을 뚫어내려면, 여러분들 동행자의 마음을 뚫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뚫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럼 뚫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뾰족해져야 돼요. 뾰족해진다는 건 뭐예요? 뾰족해진다는 건 끝이 단단하고 강해진다는 거예요.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단단해져요? 아니면 물러져요? 단단해져요. 단단해져요. 원래 제가 잘 몰랐는데 칼은 원래는 그냥 무른 한 덩어리의 철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대장장이가 수만 번 담금질을 해서 압축시키는 거예요. 압축. 그러면 압축을 많이 할수록 칼은 단단해질까요? 단단해지지 않을까요? 단단해져요. 그래서 명장에 만든 칼은 얇으면 얇을수록 강도까지 세요. 그러니까 무엇이든 벨 수 있고 단단해서 부러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4세대 미용업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넓게 보시고 크게 가시면 안 돼요. 우리가 잘하는 걸 더 뾰족하게 당근질을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는 일들을 더 선명하게 만들까 이걸 보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당금질의 노력은 필수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보여지는 것들에. 보여지는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얘기하는 보여지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그냥 표면상 보여지는 모든 것들.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뚫어내는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예를 들어 그런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자, SNS를 할 때 SNS 하나도 매력 없는 디자이너 첫 번째 포인트 뭔지 아세요? 그냥 던져놔요. 뭘요? 사진을. 이 고객이 오늘 나한테 왔다. 그냥 던져요. 근데 당근질을 해서 고객을 뚫어내는 디자이너들은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고객이 나한테 왜 왔고 나는 무엇을 줬고 그래서 무엇에 만족했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하나 블로그 하나에도 다른 거예요. 블로그 하면 고객 안 와요. 블로그를 잘하면 고객은 와요. 차이는 뚫어냈느냐 뚫어내지 못했느냐, 뾰족하게 만들었느냐 아니면 그냥 하느냐, 이런 차이점이겠죠. 그럼 모든 경영에는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냥 시작했고 그냥 하는 거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뾰족하게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체질 개선이죠. 이 사진 쓰면 사람들이 나라고 할 거라고 생각 안 할 것 같아서 그냥 썼는데, 이거 제가 자료 줬더니 사람들이 약간 제 생각하는 것 같아서 뺄까 말까 고민하다 그냥 썼어요. 자, 덩어리가 커요. 제가 사실 좀 크죠, 사람이. 제가 발이 290이거든요. 네, 손도 진짜 커요. 얼굴은 좀 작죠. 네, 몸도 제가 셔츠를 115 사이즈를 입거든요.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제가 나는 왜 이렇게 크게 태어났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잘 보이라고, 멀리서도 잘 보이나요? 작게 보이면 안 되니까 크게 태어났나 봐요. 그러면 결국에는 사람들마다 다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체질 개선이란 무엇일까요? 잘하고 있는 걸 가볍게 하는 게 체질 개선이에요. 자, 디자이너 선생님들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체질 개선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만일 3시간 걸리던 파마가 있다면, 그걸 잘한다면 1년이 지난 뒤엔 2시간 만에 해야 되고요. 또 1년이 지나면 1시간 반 만에 같은 퀄리티를 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커트를 했을 때 저는 커트를, 제 거 유튜브 영상 보시면 5분 만에 베이스 커트하는 영상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는 실제로 롱 레이어드 이런 건 2분 만에 자르거든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약간 그래요. 이렇게 레이어드 자를 때, 허그컷 이런 거 자를 때 제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거 분무기에 물 좀 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면 그 친구가 물을 떠다 오면 저는 커트가 끝나요. 그럼 고객님들은 저한테 그래, 이게 끝난 거예요? 네, 이거거든요. 근데 잘 잘랐을까요? 못 잘랐을까요? 엄청 잘 잘랐어요. 장난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정확하게 자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니까. 여러분들 전문가 상담 왜 들어요? 빠르고 정확하니까. 오은영 박사님 상담 시간 얼마인지 아시죠? 네, 얼마나 큰 돈을 받는지 아시죠? 근데 받은 사람들이 다들 뭐라 그래요? 최고였다. 백종원 그 분이 골목식당 보면 컨설팅 하잖아요.
근데 전문가잖아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속도감 있게 문제점들을 찾아내서 개선시키죠. 네, 그게 체질 개선이에요. 살롱에 그런 문제점 되게 많아요. 내가 지금 시간을 늘리는 것들이 우리 살롱에 존재한다면, 그리고 혹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된다면 체질 개선 다 해야 되는 거죠. 제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모 살롱에 가서 머리를 잘랐는데, 카이정헤어 아니에요? 모 살롱에 가서 머리를 잘랐는데 되게 아쉬웠어요. 왠지 아세요? 제가 이제 위장을 하고 많이 머리를 자르러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충 이렇게 입고 가서 머리 자르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약했냐 예약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담당하시는 크루분이 그럼 잠깐 앉으시고 옷 주세요 해서 옷을 주고 가방을 주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더니 다른 크루가 오셔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나 커피 필요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을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세요. 그래서 그 크루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러 갔어. 그래서 제가 앉아 있다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나오는 타이밍에 샴푸를 맡은 크루가 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커피를 딱 놓자마자 저한테 샴푸하러 가재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갔어. 샴푸를 받고 나 한 모금만 마시고 눕고 싶은데 근데 시간이 없었네 이렇게 했어요. 다시 의자로 돌아왔어. 그래서 다행히 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앞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디자이너 선생님이 커피 한 잔 드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바로 커트볼을 딱 둘러. 상담을 막 해. 머리를 막 잘라. 계속 녹아 이렇게. 이슬이 맺혀. 나의 눈에 눈물이 맺히고. 내 아이스 아메리카노. 머리를 막 터는데 머리카락이 막 글로 다 들어가. 끝나고 다시 샴푸대로 가. 안녕. 근데 갔다 오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딱 나갈 때 데스크에 있는 분이 테이크아웃 해드릴까요?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 그럼 왜 줘 도대체 커피를.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어줬는데. 근데 여러분들 매장 얘기 아닐 것 같죠? 네, 보세요 한번. 되게 그런 일 많아요. 필요 없는 것들. 필요하지 않는데 하는 것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분명히 음료 서비스를 했는데 음료를 안 마셨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펌을 하는데 굉장히 시간은 오래 걸렸는데 고객은 한참 못 받았는데 문제 있었어.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롱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힘을 많이 들이는 것보다는 체질 개선을 많이 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에 집중해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하는 것들이 효과적인가. 머리를 잘 자르는 디자이너는요, 빠르고 잘 자르고 빠르고 잘 말고 빠르고 잘하는 거예요. 네,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상담을 잘하는 원장님들은요, 시간이 필요 없어요. 10분이면 충분해요. 디자이너들 상담하는데. 크루들이 일을 할 때 일을 못 배우는 건 여러분들이 5분의 시간을 크루들한테 일을 가리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체질 개선하셔야죠. 그러면 가볍고 빨라져서 성장에 탄력도가 많이 붙어요. 자,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의 브랜드를 사랑해야죠. 우리의 브랜드는 뭐예요? 카이정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회사의 오너를 그만두고 강사로 제가 전환한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의 꿈이 원장님이 되면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카이정의 꿈이 카이정 원장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카이정웨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꿈은 카이정의 문화를 이어받아서 내가 이 문화 안에서 행복하게 미용하고 싶다. 이게 꿈이 돼야지 나도 원장님처럼 되고 싶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브랜드가 된다는 건 무엇이냐면 오너로서의 마인드가 나를 직원들이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만드는 브랜드를 모두가 함께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가르칠 때 그 사람한테 내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가르치면 안 돼요. 우리가 만든 이 문화 안에서 행복하게 일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질이 부족하고 나와 색깔이 맞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쓰임이 생겨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같은 가치를 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결국에는 어떤 브랜드가 될 건지 생각하는 게 오너로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는 살롱이 돼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살롱의 유래를 아십니까? 나 살롱의 유래를 안다. 자, 살롱이라는 거는요, 처음에 그렇게 유래됐어요. 프랑스의 사교 클럽이 살롱이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귀족들이 만나서 그들이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사교 모임을 통해서 생각을 토론하고 가치관을 얘기하는 것들을 살롱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파생돼 가면서 현대사회에 이어져 왔을 때 여러 가지 업에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헤어 살롱이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죠. 그럼 결국 헤어 살롱은 뭐예요? 우리들의 사교 클럽인 거예요. 우리들의. 디자이너와 크루와 오너가 같이 이 업을 어떻게 성장시킬지를 교류하고 공감하는 문화를 만들어주는 거. 그게 살롱이에요. 그랬을 때 그걸 좋아하는 우리 고객은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오겠죠. 그래서 문화로 성공하는 살롱을 만드시면 성장 속도를 빠르게 가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남길 수 있어요. 무엇을? 고객을. 문화가 없는 살롱, 그리고 변화가 없는 살롱들은 고객을 남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고객은 신선하고 문화가 있는 살롱들을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저희가 미용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컨텐츠와 브랜드에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용업계에서 갑자기 브랜드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원래는 마케팅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마케팅 궁금하지 않아요. 뭐 배워요, 우리? 브랜딩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브랜딩을 배우는 오너들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저는 4세대 미용인들과 3세대 미용인들의 특징은 3세대는 기술적 우위로 마케팅을 하는 세대들, 4세대는 가치관으로 우리 살롱을 키우는 사람들. 그래서 카이정웨어의 브랜드는 제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그 문화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하는 살롱 되셔야 되고요. 이런 성장하는 살롱들이 됐을 때 결국 우리는 무엇을 가지게 될까요? 팬덤을 가지게 돼요. 자,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오시기 전까지 나 오늘 이전에 카이정 원장님한테, 카이정 강사한테 교육받아 본 적 있다라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들어주세요. 네. 어우, 이렇게 많아요. 그쵸? 여러분들은 저를 왜 좋아하세요? 그쵸. 교육이 잘 됐어요, 오늘. 뭐 더 이상 교육 내용이 뭐 별로다 이런 거는요, 마음껏 피드백 하세요. 뭐 스토리로 뭐 카이정 원장 교육 갔더니 교육이 별로였다 이런 거는 마음껏 피드백 하셔도 되는데, 생각보다 못생겼다 이건 제가 참을 수 없어요. 그럼 고소할 거예요. 네. 고소할 거예요. 각오하세요. 얼굴에 대한 얼평은 절대로 하실 수 없습니다. 네, 그거는 금지 사항이라서. 팬덤이죠. 그럼 저를 왜 좋아하세요? 이유가 있죠. 저만의 컨텐츠와 저만의 색깔이 뚜렷하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대한민국 상위 1%라고 얘기해요. 미용인들 중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상위 1%의 미용인들이에요. 왜냐하면 남들은 매출을 올리는 방법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더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고객들을 더 모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는데, 이런 고민들은 사실 99%의 살롱들이 이미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단 1%의 살롱들만이 이런 생각들을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더 좋은 문화의 살롱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원장님들 굉장히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미 대한민국 상위 1%예요. 단 누군가의 팬덤을 만들거나 만들지 못했거나의 차이로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힘에 팬덤을 만드세요. 팬덤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서대로 제가 얘기했던 것들, 리더가 먼저 성장하고 좋은 그릇에 담고 속도감 있고 뾰족하고 본질적인 것들을 파헤치면서 직원들을 성장시켜 나가고 동행자들을 성장시켜 가면 여러분들은 디자이너로서도 고객으로서도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듣기 전까지 펌 단가가 낮으면 매출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쵸, 솔직히. 근데 지금 얘기를 듣고 나니까 펌 단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시술 비중이에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시술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팬덤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블로그랑 인스타 이런 것들 하실 때 그냥 예쁜 사진 한 장 올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것만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뭐 우리 다 옛날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사실 저는요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말을 하는 게 굉장히 부끄럽지만 고등학교를 3일 다니고 자퇴한 사람이 어떤 가치관이었을까요? 좋은 자식이었고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저는 정말 스펙타클 했거든요. 네. 중학교 때 공부 포기하고 미용을 배우기 시작했고요. 이 미용을 배웠을 때 사람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래서 뭐가 되고 싶은데였어요. 뭐가 되고 싶은데. 제가 중학교 때는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중학교 때 2명의 예술인이 있었는데 한 명은 요리하는 친구, 한 명은 미용하는 친구 저였는데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요새 더글로리가 핫해서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새드 엔딩 아니에요. 해피 엔딩이에요. 네. 중학교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했어요. 좋아하는 걸 하면 왜 안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 미용학원을 막 1학년 때 다녔더니 사람들이 저한테 선생님들 다 공부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은 좋아하는 걸 해. 선생님도 그래서 과학 선생님 하는 거야. 과학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배웠죠. 열심히 배워서 와가는 이 길까지 얼마만큼의 시련이 있었을까요? 굉장히 시련이 컸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결국엔 도달을 한 거죠. 그럼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한테는 깨달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깨달음이 뭔지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앞이 가려져 있었을 때는 감사함을 몰랐어요. 왜 저 사람한테 저 중요한 일을 주지? 왜 저 사람한테 저 재밌는 일을 시키지? 왜 저 친구를 믿지? 나를 믿으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디자이너로 한참 일했을 때 저는 약간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 세상이 너무 불합리한 것 같거든요. 네. 나 이거 파마 진짜 잘 말 수 있는데 왜 쟤만 이뻐하지? 나 이거 일 진짜 잘할 수 있는데 일 왜 쟤한테 시키지? 근데 나는 왜 유명해지지 않지? 이게 제가 디자이너 때 굉장히 저를 힘들게 했던 것 중에 하나였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아까 얘기 드렸던 에런장님 있잖아요. 정말 많이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나도 열심히 살고 저 사람도 열심히 사는데 나는 왜 저 사람보다 유명하지 않을까? 이게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해했어요. 어떠한 계기로. 어떠한 계기였냐면 내가 안 됐던 이유는 능력의 부족함이 아니라 감사의 부족함이었구나. 나한테 믿고 따라갈 선배가 있을까? 나를 지켜줄 동료가 있을까? 내가 키워줄 후배가 있을까? 이거를 돌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잘 일하고 있었던 해외 브랜드를 그만두고 갑자기 제이에어에 입사했어요. 제자들을 많이 만들고 싶어서. 그래서 남들은 살롱에서 열심히 일할 때 저는 아카데미 강사로서 새벽 3시까지 남아서 그 브랜드는 쇼 문화가 있는데 그 쇼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3년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그 쇼를 계속 했거든요. 새벽 3시까지 남아서. 사람들이 주변에 저한테 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냐고. 너 뭐 그분 자식이니? 뭐 창업자 아들이니? 이런 얘기 했는데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 브랜드를 만들고 미용을 쭉 해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미용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진짜 세상에 감사하는 게 맞구나라고 깨달았어요. 여러분들 혹시 그 뜻 아세요?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보면 그 우영우 변호사가 최수연 변호사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밥을 먹다가 넌 나한테 어떤 존재야? 이렇게 최수연이 물어봤을 때 우영우가 뭐라고 얘기해요? 봄날의 햇살 같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했죠. 아름다운 말이죠. 우리가 왜 그것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줄 아세요? 이유는 한 가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대사를 보고 엄청 울었어요. 왠지 아세요? 저는 약간 좀 푼숙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운 이유는 그거였어요. 여러분들 혹시 지구상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내지 않고 소비하는 유일한 것들이 딱 2가지가 있거든요. 어떤 것인지 아세요? 공기와 햇빛이에요. 맞아요. 공기와 햇빛.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소비하는 모든 것들은 다 돈을 내야 되는데 유일하게 공기와 햇빛만 돈을 안 받아요. 그 대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겠죠? 아낌없이 나한테 받지 않고 주는 사람이라는 의미거든요. 그 대사를 이해하는 데까지 3년 걸렸어요. 지금까지. 딱 카이정에 오픈하고 3년 동안
3년 전에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알아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다 아름다움을 느껴요. 남의 자식 보면 옛날엔 짜증이 났거든요. 제가 애가 없었을 때는. 아, 애들 또 왔네 이런 느낌인데 지금은 어때요? 이 이쁜이 또 왔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세상이 바뀌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감사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여러분들의 삶은 당연히 아름답고 풍요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미용하는 분들한테 오늘 제가 감히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 싶은 거는 그동안 우린 너무 잊고 살았다 라는 거예요. 사람의 감사함, 선배의 고마움, 후배들의 열정과 노력, 그리고 이 업을 끌고 나온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해 준 것들에 대해서 너무 잊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싶다면 감사를 많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아니라 지금 이 세대의 미용인들이 더 많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진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미나 여기까지 잘 했고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